이게 비대위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기존 당원 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5월 10일 새벽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에 42차 비대위를 열어가지고 선관위에게 후보 교체에 관한 안을 심의하도록 요청하였고 1시 반에 선관위가 열려서 이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1시 45분 다시 비대위를 열어 당원 74조 2에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21대 후보자 김문수 선수를 취소하고 대통령 후보자를 재선출하는 절차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새벽 2시 당 홈페이지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접수 시간을 새벽 3시부터 4시 1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9분에 한독수 후보자의 등록서를 제출받아 입당 처리하고 새벽 4시에 비대위를 열어 서류 심사 및 후보자 의결 공고를 하게 된 것이고 이를 추인받기 위하여 5월 10일 낮 시간에 전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비대위원들이 주장하는 후보를 교체해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근거는 첫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을 통하여 선출되었음에도 선출 이후에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단일화 의사가 없어 당원들과의 신의를 저버려 김문수 후보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 김문수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비대위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세 번째, 5월 10일 이전 단일화를 바라는 당원들의 의견이 80%가 넘었고 관련 법령상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김문수, 한독수 두 명을 대상으로 한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독수 후보가 더 우세를 보였던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비대위로서는 계엄, 탄핵 등으로 매우 불리한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했고 1%라도 더 우세한 한독수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회의 당시에 상당수 비대위원들이 이례적인 절차 진행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나 법적 검토를 마쳤고 문제없다는 이해양수 사무총장의 보고와 김문수 측의 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찬성권을 던지게 되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하셨습니다. 김문수 주장대로 10일 이후에 토론회를 하고 14, 15일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되면 되겠지만 만약에 한독수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이건 국힘 후보가 아니고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점도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5월 10일 새벽 시간에 후보자 공고를 하고 한독수만을 상대로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한독수에 대한 특혜이고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에도 공지하여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 말씀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고 김문수 후보와 한독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이 고려 대상이었으므로 한독수 후보만 접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원 74조 2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결정만 있으면 후보 교체까지 할 수 있으므로 있고 따라서 당원 당규를 준수한 것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추가적으로 한 것이다. 이상이 면담 대상자 비대위원님들의 주장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건에 관한 법률적 해석과 74조의 2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조항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4조 2에 보면 우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조항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는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오셨는데 17년 2월 13일 당 명칭을 한나라당으로 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면서 당원을 개정할 때 새로 들어간 규정입니다. 즉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당원상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의 경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을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대선이 당겨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1년 6개월 규정을 유동성 있게 변동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 조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뭘 보시면 아시면요, 그 단서에 단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후보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서 내용을 보면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당무감사의 판단으로는 동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자면 동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원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원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에 참여하신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힘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를 비대위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드렸죠. 당원 당규상 이러한 사태는 당원 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 연설에 거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에 불참한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원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던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의 2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에 대한 절차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여야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다른 당 내지 또는 다른 인물과의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선출된 후보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야 되며, 이는 당원 74조의 당무 선출 후보의 당무 우선권 조항이 이걸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종전의 대선에서도 단일화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선출된 후보 캠프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특정 정당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그 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서 배제되는 경우는 저희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당의 최종 후보여야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경선룰을 정하면서 최종 후보 2명을 해서 결선을 도입을 했었죠. 이거는 선출된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받게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건데, 그런 후보를 두고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거는 이런 취지에도 좀 맞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